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자, 앞에 걸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참, my way, my way. 참. 누구도 지금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해도 이재명 스스로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오늘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마라.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민주당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일만은 다 똑같은 일이다. 하지만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내인데 태클을 걸지 마. 그래, 태클을 걸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말면은 좋아할 사람은 보수 한동훈 그 위원장 위시해가지고 그네들 그리고 이낙연 일파들 아니겠느냐. 뭐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자,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역대 유례 없는 그런 개인 사적인 사천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빗발쳐도 이재명 대표는 꼼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태클을 걸지 마라. 니하고 나하고 보는 방식이 다를 것 뿐이지 다 민주당을 위하는 일이고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다. 너희들 그렇게 잡소리 내가지고 윤석열 검찰 정권 어떻게 까부시겠느냐. 제발 태클을 걸지 마라 하는 게 이재명의 생각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미 시동 걸린 기차는 브레이크 잡고 키 뽑기 전에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의 원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문 이런 사람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 공천, 개인 사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토하고 나무래도 끄떡도 안 하죠. 끄떡, 천년바위다.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해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심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아마 마음을 굳힌 겁니다. 이재명당이 완성돼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 원로들의 경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또 그에 따른 향후 전개 방향 등은 조금 어디다가 지금 또 한번 자주 이게 말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만은 우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청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총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특이했던 거라고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에 연루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재판 중인 사건만 해도 3건이고,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지금 초밥 사쳐먹고 뭐 했는 거, 빤스 빨고 옷 빨고 했는 거, 이거 불법 사용했는 거 여러 건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사가 꽤 많이 했었던데 앞으로는 재판이 더 많이 열리니까, 지금은 3개 재판인데도 그런데 앞으로 재판이 더 많이 열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수요가, 변호사 써야 될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은 이재명이 재판비 변호사 수입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 변호사 수임을 하느냐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에 이 공천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공천을 가지고 수임을 만들어 본다. 변호사 수임을 만들어 본다. 아주 기발한 착상 아닙니까? 정말 이게 이재명다운 그런 착상인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 사건만 해도 웬만한 로펌, 우리나라 웬만한 로펌의 수임, 변호사 수임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일들을 지금 이 공천을 가지고 어떻게 해올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과거 재판에서도 변호사 대납 의혹에 관해 가지고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또 그거하고는 다르게 뭐 비타 500이라든 그런 거 말고 색다른 그런 대납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변호인들이 공천 경쟁에서 약진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다. 왜 이재명과 이재명의 친한 친구들이 재판받고 있는 그런 재판에 수임받아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공천에 약진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특이사항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약진하는 현상을 놓고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며칠 전에 전 민주당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니까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부대변인이 고발하겠다 이랬는데 뻥이었어요. 권칠승이 지금까지도 고발 안 했어. 왜 고발 안 하는데? 고발해 권칠승이.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하고 있지 못하면은 왜 고발 이거 뭐 하는가 하면은 고발하면은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권칠승 수석부대변인 무고죄가 지금 무고죄로 지가 도로 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법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꼬집으면서 추가로 제시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참 이재명 머리 좋아. 이래놓고 지 재판해도 변호사비 없이 아주 하이 클래스의 변호인들을 자기 재판에 투입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보통 범죄 행위를 하는 변호사들은 범죄인들의 범죄 혐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은 범죄를 했는 사람의 변호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하십시오. 다 얘기해야 변호가 제대로 됩니다. 하면은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비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있는 데는 이 이재명도 다 실토해 놨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것을 약점 잡고 흔들어 보고 폭로하고 하면은 작살을 하니까 이 변호사들 입을 막아야 되고 또 변호사들을 수임료를 주지 않고 변호에 참여시키자면은 공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머리를 썼어요. 아주 비상해요. 아주 비상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서 또 앞으로 공짜로 써야 될 걸 생각해서도 공천을 줘야 되니까 정말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 잘나고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 이런 거 그냥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에 매몰되면은 인간이 이 뇌가 없어지는 거야. 사고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형태의 공천은 자신의 범죄, 변호사비 대납하려는 것이며 대장동이 하는 방법 자체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장동 변호사와 종북 통진단 후신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다수화돼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국회에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게 사실로 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응?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의지를 우리는 지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한 위원장의 말이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변호인들이 공천 신청 현황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공천이 될 것 같기도 해. 예? 이번에 민주당에 양지를 골라가지고 양지 따뜻한 양지를 골라가지고 공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국회의원 되겠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변호인들은 전직 고검장들, 지검장들 이런 한마디로 검찰 고위직을 지는 호화군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관 예우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제대로 두지 않아도 이 정관 예우 받을 수 있는 아주 호화군단의 변호인들을 써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든든하지 않겠어요? 이런들은 아마 일석의 네임밸류가 있고 상당한 그런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월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현직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은 월 1억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 지금 이재명한테 붙어 있는 변호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명이면은 한 달에 6억입니다. 1년이면은 72억이 나가요. 1년에 72억이 이 돈 줄 수 앞으로 이 돈 더 재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재판 연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재판 연기하면서 지연 작전을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 될 때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겠지. 변호사비를 생각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다른 사람은 변호사비 아까워가지고 재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은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재판만 끌어다 하고 이게 우리 주변에도 또 따오 장난하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있어 없어? 돈 몇 푼 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언제나 그 돈 지키는 거 보자.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까 시간만 끌어달라. 아주 얍삽한 놈.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런 변호사들이 이 요청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들도 정말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사비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재명이 이 공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를 주는 대신 공천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요즘 새로 나온 얘기 변호사비 대납 공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일단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평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0년 넘게 검찰에서 엘리트 검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딱 보면은 감이 잡히고 또 이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이재명 머리 참 좋아. 그러면은 이재명의 변호에 참여하는 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수익료를 얼마나 신고했고 그 통상 액수보다 터무니없이 작게 수입료를 적어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문제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입료로 계약했다 그러면은 수입료를 받은 근거, 통장 근거, 세무 신고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천에 관련돼 있는 이런 뇌물성 그런 공천이 오고 가고 했다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법 혐의가 아닐지 이 법률가들이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사위, 지금은 이혼을 했으니까네 전에 사위겠지요. 사위 특혜 취업 문제를 수사 중인데 관련해가지고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할 때 범죄 혐의가 뇌물죄였습니다. 뇌물죄.
어쩌면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또 하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변호사 공천 문제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풀어 헤쳐지면은 또 하나의 범죄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그때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하나같이 양지, 따뜻한 양지, 당선 가능한 쪽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들은 모두 가뿐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조사를 받을 적에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헌했던 박경택 전 광주고검장은 지금 광주 광산 갑 지역에서 이용빈 현역 의원하고 1대1 경선 중에 있는데, 말이 경선이지 이거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들의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서울 금천에서 최기성 의원하고 역시 1대1로 경선. 그래도 남북에 이목이 있으니까 1대1 경선으로 붙였는데, 이 경선의 내용은 민주당은 잘 알겠지. 이것도 통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상호 변호사는 금천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성동갑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공천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성동 갑배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서 성동 중구 성동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니까 원래 출마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출마지인 서울 금천에는 조 변호사를 포함해가지고 총 7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모두 정리를 하고 현역 의원 간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조상호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천안만과 관련해가지고 최원일 함장에게 생떼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해온 이근태 법률특보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병에 지금 공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보남 전 부산고검장은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죠. 광주 서구 의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도 이 사람이 맡고 있어요.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한 경기 평택갑에는 현역 의원인 홍기원 의원을 제외시킨 여론조사가 그렇게 실시되는 거예요. 김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 이 사람들은 비명계 중진인 서훈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공천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조상호, 임윤태 이 두 변호사의 지역이 경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빅매치라고 분위기를 빵빵 띄웠습니다. 현역 의원 아니면은 전직 의원과 그리고 일반인에게 무명에 불과한 변호사와 경선을 빅매치, 무명의 변호사하고 현 의원하고 경선 붙이면서 빅매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빅매치라고 발표한 것은 이 뭔가가 두 사람을 띄워주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을 암시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민주당의 경선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공천에서
약진하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부겸,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임채정, 김은기 전 국회의장, 이런 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거대책위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이 뭐겠습니까?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겠어요? 댓글을 걸지 마세요, 제발. 원로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 아니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감 상인 고문을 비롯한 민주당 원로들도 입장문을 내고 어떤 결말을 보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그런 경고 섞인 얘기를 하면서 공천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촉구를 받아줄 것 같았으면 벌써 받았지.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역시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사퇴하게 되면은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또 비명학살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황골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말도 개의치 않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하고 민주당의 원로들이 일제히 불공정 공천을 경고하고 나섰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충원으로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공관위에서는 국민들 그리고 원로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일해 나갈 것이다, 이래 하면서 사실상 그들의 말들을 묵살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끝내 당 원로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총리들하고 국회의장단들을 비롯한 당 원로들이 선대위 불참을 넘어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하려면 빨리 하든지, 뭐 시간 가고 나면 할 효과도 없어. 뭐 얼른 뛰어가지고 이낙연하고 같이 뭐 어떤 걸 해보든지 해야지, 지금 말로만 이래가지고 시간 보낼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경우에 민주당 원로들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를 대안으로 검토 단계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다만 현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원로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에 총선에서 패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패하면은 이기는 장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이런 결론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친문 학살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고 있는데, 째려봐가지고 사람 죽습니까? 이재명은 그 정도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원로들이 민주당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사실상 쫓겨나게 될 그런 친문 세력들을 어떻게 정비해가지고 이낙연이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 기차 곱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도 실행이 빨라야지
늦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재명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비명계와 민주당의 원로들의 그런 의견을, 의사를, 충고를, 촉구를 반발하고 묵살한 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고가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걸지 마시오.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 문제는 뭐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 하지만은 거대 야당이 파국을 맞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왔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정말 해처모여를 해서 정말 야당다운 야당,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새로 건립되는 것도 상당한 그런 여론의 중심에 있지 않겠나, 그걸 또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논평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합니다. 태클을 걸지 마는 것도 좋지만은 나라는 바로 끌고 가야지.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